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번 해설의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깊은 역사적 뿌리를 해독해 볼 텐데요. 고대 그리스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확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대의 전통 철학은요. 아주 웅장하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리관 너머로 와 하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써먹을 수는 없는 고귀한 유물 같은 거죠. 반면에 현대의 자연주의 철학은 어떨까요? 이건 우리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고르고 만져보고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활기찬 백화점이나 실용적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이 박물관과 백화점,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1장 철학박물관을 시작으로 이성과 경험의 대결, 신화에서 논리로의 발전, 플라톤의 심신이분법을 거쳐서 마지막 자연주의적 전환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이 고대의 낡은 개념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엄청나게 빠른 현대사회와 이어지는지 그 퍼즐을 제가 싹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철학 박물관. 과연 고대의 아이디어들은 정말 먼지만 쌓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서구 지성사라는 거대한 박물관 안에는 이성, 절대 진리 같은 정말 번쩍번쩍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글을 쓰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이 복잡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이 수천 년 된 경직된 유물들이 우리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러러보는 관람용인지 아니면 진짜 쓸모있는 도구인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이성 대 경험, 철학의 위대한 분리입니다.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초월적 이성입니다. 말만 들어도 벌써 좀 무겁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언제 어디서나 절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통 철학자들은 이성이 우리의 땀 흘리고 밥 먹는 이 물리적인 몸하고는 완전히 따로 노는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육체에서 아주 순수하고 결점 없는 마음만 쏙 빼내서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둔 거죠. 그런데 방금 본 그 초월적인 개념과 정반대에 서 있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연주의인데요. 존 듀이 같은 철학자들이 강력하게 밀었던 이 접근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백화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 하늘 위 구름에 떠 있는 완벽한 진리? 그런 것보단 철저하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우리의 몸, 그리고 실제 경험에 집중합니다. 살다가 틀리면 관찰하고 실험해서 고치면 되고 세상이랑 부딪혀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든든하고 현실적인 도구 상자인 셈이죠. 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딱 비교가 되시죠? 전통 철학은 오직 마음과 이성, 그리고 영원한 진리만 바라보는 꼿꼿한 박물관입니다. 반면에 자연주의는 우리의 몸, 지성,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변하는 진리를 좇는 유연한 백화점이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철학의 두 갈래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신화에서 논리로. 이제 지적 탐정이 되어서 서양 사상의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기원전 8세기만 해도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은 지식이란 건 다 신이 내려준 영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쯤 플라톤이 등장하면서 이게 각 잡힌 논리적 이성으로 모양을 확 바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20세기가 되어서야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이성이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산산조각, 그러니까 해체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이성의 찐 뿌리가 사실은 신화였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고대 시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이 무사 여신들이 직접 꽂아준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인간이 열심히 삽질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뚝 떨어지는 신성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몸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높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플라톤의 심신 이분법. 이 분리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보시죠. 자, 플라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플라톤은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몸을 진짜로 철저하게 못 믿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감기 걸리면 평소에 맛있던 음식도 모래알 같잖아요. 플라톤은 이런 육체의 감각이 우리를 매번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껍데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통을 싹 치워버리고 오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만이 영원하고 객관적인 진짜 진리를 낚아챌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플라톤이 상상한 이상적인 나라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성을 자극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시인들이나 이야기꾼들을 자기 나라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 누가 풀어도 무조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기하과 수학을 궁극의 진리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죠. 완벽한 철학을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성가시고 기만적인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역사를 파헤치는 우리 눈에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포착됩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적혀있던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 사실 이 말은 인간이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신 앞에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에 꽂혀있던 플라톤은요, 이 중요한 경고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완벽한 이성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자연주의적 전환. 드디어 물리적 세계로의 귀환입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드디어 철학계의 판이 뒤집힙니다. 니체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들이 망치를 들고 나타나서 그동안 끄떡없어 보이던 절대적 이성을 쾅쾅 깨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존 듀이는 아까 말한 그 실용주의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렸고요. 이 분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무조건적인 정답, 이른바 메타서사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동안 철저히 무시당했던 다양성, 상황의 맥락,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리고 부딪히는 인간의 물리적 경험을 철학의 한복판으로 다시 끌고 들어왔습니다. 몸이 없는 이성은 둥근 사각형과 같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둥근 사각형이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리적인 신체랑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기 허공에 둥둥 떠있는 순수하고 완벽한 이성? 그런 것도 결국 둥근 사각형처럼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아주 시원하게 꼬집어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거대한 전환점에 섰습니다. 결코 닿지도 못할 완벽하고 절대적인 초월적 이성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하고 내 몸으로 직접 세상을 부딪혀 느끼고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아주 적응력 뛰어나고 실용적인 지성을 써야만 합니다. 고정된 정답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짜 지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따윈 존재하지 않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요. 여러분은 저 유리관 안에 갇힌 철학박물관의 뻣뻣한 유물에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부딪히고 깨지며 얻어내는 살아있는 경험, 그 유연하고 강력한 지성을 무기로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통찰이 내일 당장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